수특 26페이지 최순우 연경당에서 수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술갈래고요. 얘는 무량수전 배흘림기둥에 서서에 수록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수필 중에서도 기행수필, 그 다음에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무량수전 배흘림기둥, 기둥에 기대서서 라는 이 책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 챕터. 근데 무량수전은 영주 부석사, 고려시대 건축물인데 영주에 있거든요. 근데 연경당은 창덕궁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게 전체 책 제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한국 건축물들을 찾아다니면서 우리 한국 고유의 아름다움에 대해 내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제는 다 똑같아요. 그 한국적 아름다움, 한국의 미와 가치. 자, 우리가 근대화가 일본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상하게 전통적인 것을 천시하는 그런 약간 풍조가 있죠. 그건 이제 우리의 그런 생각이라기보다는 일본이 주도해서 니네 건 천박해, 대신 우리 걸 줄게. 그리고 또 이제 서구의 그런 사상이라든지, 그러니까 새로운 것이 더 좋은 거야 라는 그런 세뇌를 받은 거죠. 우리가 게스레이팅을, 근대 게스레이팅을 당한 거지, 얘들아. 그래서 뭔가 한국적인 걸 되게 좀 천박하게 여기는 그런 관습이 조금 있었죠. 그러다 보니 사실은 우리나라의 문화가 굉장히 아름답고 훌륭한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서구적인 것만 아름답다. 그래서 우리나라 거는 좀 미적 감각이 떨어진다라는 착각을 많이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거야. 그래서 여기에 배흘림 기둥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 착시현상과 관련된 그런 어떤 그림 같은 것들 보잖아요. 만약에 내가 건축물을 세우잖아. 간단하게 얘기해서 건축물을 세우는데 이렇게 기둥을 일자로 만들잖아요. 그럼 이걸 멀리서 보면 실제로는 이렇게 보인대요. 안에가 들어가게 보인대. 실제로는. 그러면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건 이렇게 착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아 건물이 안정적으로 보여, 불안해 보여? 가운데가 이렇게 얇으니까 불안해 보이지? 그래서 배흘림 기둥은 뭐냐? 얘를 이렇게, 너무 선이 과도하게 했는데 약간 이렇게, 그러면 얘가 멀리서 보면 이렇게 보인대요. 안정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배를 흘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곡선미를 사용한 이렇게 건물을 지으면 더 안정적이고 우아해 보인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되겠죠. 참고로 이거 고려시대 건축이에요. 고려 건축. 자,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한국의 미 뭐겠니? 여백, 그리고 곡선. 얘들아, 여백의 미가 어떤 점에서 가치가 있을까요? 여백의 미. 독자가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야. 그 여백은 전부 다. 그러니까 작가로만 꾸미는 게 아니라, 왜 우리 옛날에 그 조선시대의 극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의 전통극은 서양의 극과는 다르게 관객과 그 다음에 배우가 소통을 하잖아요. 그치? 그래서 무대와 관객석의 구분도 없잖아. 그리고 관객이 언제든지 극 중에 참여할 수 있고, 그치? 그래서 관객의 몫을 크게 두는 것이 우리 문학의 특징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아름다움도 마찬가지. 여백을 준다라는 건 관객에게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관객의 상상력, 독자의 상상력, 그 다음에 관객의 참여, 그 다음에 독자의 참여가 가능하다. 서로 소통하는 문학이다라는 그런 의의가 있죠. 그리고 곡선미, 또 이거는 왜 우리 양말, 즉 버선도 곡선미가 있잖아요. 그쵸? 버선도 이렇게 생겼잖아. 그리고 뭐 모든 우리 그 문화에서 곡선미가 또 강조가 돼서 춤에서도 그 조지훈의 승무 이런 데서도 곡선미가 되게 잘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한국적인 아름다움 하면 여백이랑 곡선을 일단 떠올리세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내용이 이렇게 또 여기 연경당에서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중에 하나인 창덕궁의 연경당에서 무슨 내용을 얘기했을까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그렇게 어려울 건 없고요. 일단 연경당은요, 연회, 경사가 연이어 퍼짐, 경사가 퍼지는 뭐 그런 창덕궁의 후원에 있는 건물인데요. 경사가 퍼진데 이게 뭐냐면요, 효명세자가 순조와 순원황후를 위해서요
4대부가의 주택을 모방해서 거기다 후원을 지어주었대요. 그러니까 별채 같은 걸 지어주는데 얘는 항상 궁궐에만 살잖아. 그러니까 왜 있잖아. 보통 우리 4대부가의 일반적인 보통의 사람들, 그러니까 서민 체험하고 싶은 거지. 서민 체험.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살까? 그래서 4대부가의 민간 집을 흉내내가지고 이렇게 집을 만들었대. 그러니까 궁궐에 있는데 궁궐처럼 화려한 게 아니라 4대부의 민가 같은 느낌을 주려고 만든 거예요. 부모님을 위해서. 여기서 휴식하시라고. 너무 화려하면 쉬기 좀 힘들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벌써 다 느껴지는 한국적인 아름다움 있죠. 소박함. 그죠? 그리고 자연과의 어우러짐. 그 모든 게 여기 다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읽어볼게요. 연경당은 넓은 대청에 걸터 앉아 세상을 바라보면 마치 연보랏빛 필터를 낀 카메라의 눈처럼 세월이 턱없이 아름다워 보인다. 얘들아, 우리 이거를 본문을 다 읽지 말고 보세요. 여러분들이 우리 모의고사 볼 때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선택지를 바탕으로 본문에 대한 정보를 얻어라 이런 말도 했었잖아요. 근데 너네 수필 나오면 그거 처음부터까지 다 읽을 거야? 물론 그렇게 하면 너무 좋겠지만 시간이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도 수필 갈래만큼은 이 선택지를 가지고 조금 부분 이렇게 찾아가면서 읽어도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치? 처음부터까지 본문을 다 읽고 문제를 풀기보다는. 그죠?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1번. A, B, C, D, E 부분이죠. 적절하면 O, 적절하지 않으면 X. 이거는 사실 뭐겠니? 뭐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 그런 문제였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제 그거에 옳고 그름을 선생님이 한번 판단을 해볼게요. 내용이 너무 쉬우니까. A. 색채 이미지와 비유적 표현을 통해 건축물이 지어졌을 당시의 상황을 묘사한다. A 한번 볼까요? 얘들아, 색채 이미지 어디 있어요? 연보라색 필터. 비유적인 표현 어디 있어요? 처럼? 그래, 있어. 자, 그럼 그 다음만 맞으면 돼. 건축물이 지어졌을 당시의 상황. 자, 조선시대 당시예요? 아니요, 그거는 틀렸네. 그치? 내 눈에 지금 그렇게 보인다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나의 주관적인 느낌을 설명하는데 이게 당시의 상황은 아니에요. 그럼 틀렸네. 어쨌든 그러면 여기서 색채 이미지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건 괜찮네요. 그죠? 그 다음 촉각적 이미지와 열거를 통해 건축물을 구성하는 부분들의 조화가 드러난다. 얘들아, B의 촉각 어디 있어요? 미끈하다는 건 미끌미끌하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매끈한 건데 미끈하다도 괜찮지만 그 부드러운 감각도 있잖아. 뭐 미끈한 것도 뭐 나쁘진 않은데 정확하게 부드러운 감각이 있으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열거. 누가 봐도 굴돌이, 팔짝집, 방주 다 있죠. 그죠? 그러면 건축물을 구성하는 부분도 맞고요. 그들의 조화까지 맞나요? 맞죠. 전체에 통일돼. 그 감각이 조화되어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맞는 소리네. 자, 이제 C를 볼까요? 계절을 나타내는 표현과 의인화된 표현을 통해. 자, 계절 나타내는 표현 C에 있게요, 없게? 어디 있어요? 백꽃. 계절이니까. 그죠? 백꽃 있잖아, 백꽃.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계절 나타내는 표현. 그 다음에 의인화된 표현 뭐죠? 처마가 마음을 감싸 안고 있죠. 이런 게 의인화된 표현이잖아. 그죠? 그 다음에 건축물이 환기하는 수수한 분위기. 수수한 분위기도 맞죠. 그죠? 그래서 얘도 맞네. 자, 그럼 D를 볼까요? 함축적인 어구와 당위적 진술. 뭔가 함축하는 뜻이 있는지. 그 다음에 당위가 뭐야? 당위는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 이게 당위죠. 그러면 여기에 함축적인 어구 있어요? 생활문화의 기념탑 있잖아. 그치? 그 다음에 당위적인 진술. 보존되어야 마땅하다. 그 보존되어야 마땅한 게 한국 건축 문화의 가치죠. 되게 맞는 소리네. 그죠? 그 다음에 이 역설 그리고 반복을 통한 전통의 강조. 역설 있을까요? 애누리가 남기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남김없이. 애누리 없이는 남김없이에요. 역설이 없어. 읽어보니까 역설이 없습니다. 그죠? 네, 한국의 전통 강조하고는 괜찮은데요. 역설이 없어요. 네, 그 다음에 반복된 표현. 뭐 한국미 뭐 이런 게 있긴 하지만 어쨌든 역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를 틀렸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 하나 풀고, 연경당을 중심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먼저 선택지 1번. 연경당이 궁궐에 있지만 궁궐의 정원다운 요염을 드러내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왜 우리 한국적인 아름다움이고 막 아까 전에 소박하다 막 이런 거 1번에서 그러니까 그 앞에서 좀 선택지에 좀 힌트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사실 선택지 1번 같은 경우는 안 읽어도 맞는 얘기겠군 하는 느낌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논리적으로. 물론 읽어야 되지만.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볼게요. 거기 둘째 문단에 있죠. 아마도 왕자의 금원 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으니 어딘가 거추장스러운 위험이나 호사가가 물들었을 것 같기도 하고 궁원다운 위험이 깃들일 성도 싶지만 도무지 그러한 티가 없다. 이렇게 써있네. 아, 이거 맞는 소리네요. 그죠? 그 다음 세련된 문방 가구들이 남아있었다면 영경당의 아름다움이 더 돋보였을 것이라 여긴다. 이렇게 돼 있죠. 한 네 번째 문단에요. 세련된 문방 가구들이 알맞게 곁들여졌을 것을 생각하면 아름다움은 아마 그만치 반실이 되어버린 것인지도 모른다. 지금도 아름답지만 이게 반 정도다. 이게 있었으면 완벽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요것도 맞는 소리죠. 그 다음 글쓴이는 연경당을 소유하여 그곳에서 평생 잊을 수 없는 여인과 함께 생활하겠다고 다짐한다. 벌써 이 선택지만 봐도 오답의 냄새가 풀풀 풍기지 않나요? 그죠? 뭐 여인에 빗댔겠지 뭘 여인이랑 같이 생활해. 그래서 역시나 읽어보니 28페이지 두 번째 문단에 있어요. 네, 그게 만약에 그 육관대청의 스란 치마를 끌고 싶었던 신정과 밝고 조용한 서재의 창가에서 책상을 부스러기고 싶은 심정이 이제 다 지나간 꿈이라면 나는 아마도 평생 잊을 수 없는 여인과 영경당의 영상을 안고 먼 산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는 말이 됐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추억을 잊지 못하겠다 이런 거지. 연경당의 추억이지 얘 여자를 그리워하는 거 아니지. 그치? 여기서 뭐 살아야겠다. 전혀 이상하죠. 얘 틀렸네요. 그죠? 네, 그러면 얘가 틀렸으니까 나머지는 다 맞는 말이겠네. 아름다운 결정체라는 표현을 통해 영경당이 개성을 세련되게 보여주는 건축문화재라는 인식이 들어야 된다. 논리적으로 맞죠? 또 설계자가 의도한 바에 맞게 영경당 주위에 선양제와 농수정이 배치되었으리라고 추측한다. 얘는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선택지가. 그쵸? 그러면 이게 맞는지 선양제와 농수정이 설계자의 의도에 맞게 배치된 건가 한번 보면은요. 여기에 그 마지막 문단에 28페이지 마지막 문단에 가장 매력적인 것은 사랑채의 효용과 평면의 묘에 있다. 연경당이야말로 서재풍으로 된 전형적인 큰 사랑채 하나의 부분으로는 절묘한 작품이라고 해야겠다. 동쪽들 기슭으로 선향제라는 서고를 거느렸고 또 아기자기한 단칸정자 농수정을 든 담담하기만 이 영경당 분위기에 한 가닥의 풍요를 더하기 위한 것이나 할까? 설계자는 어떻게 하면 멋지게 바라보일까를 먼저 계산했다? 맞는 소리가 되겠죠. 그 추측한 거 맞습니다. 그래서 2번, 3번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사회 구성원들이 문화를 대하는 태도에 대한 비판적 관점. 자, 여기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이거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오, 맞아요. 그래서요, 비판 없이 남의 것만을 새롭고 곱게 보려는 풍조를 비판한다. 어디 있냐면요, 28페이지에 있어요. 28페이지에 거기 D 바로 앞에 그러나 비판 없이 남의 것만을 새롭고 곱게 바라보려는 풍조는 있을 수 없는 거다. 이렇게 그거 쓰면 돼요. 근데 8호절이라고 딱 적혀있죠. 비판 없이 남의 것만을 새롭고 곱게 보려는 풍조 되겠습니다. 네. 선생님께서도 키워드 이렇게 진한 글씨 하시나요? 아, 진한 글씨? 네네네. 진한 글씨는 해주는데 이렇게 뭐 8호절로 뭐 이런 건 없지. 그런 건 없고 OX 찾는 거 이런 건 당연히 없지만 예, 이렇게 키워드 진한 글씨 돼 있어요. 네네. 그래서 영경당에서 한국적인 아름다움이 중요하다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단독으로 절대 안 내고 분명히 얘가 이제 장소가 있으니까 이 한국적인 아름다움과 관련된 다른 문학작품이랑 엮여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교과서 학습 7로 가겠습니다. 황순원의 고개사가 나왔는데요. 우와, 황순원 너무 중요한 작가죠, 여러분. 유명해. 작품 뭐 있어? 너네 아는 거. 끊었다 다시 할게요.